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처럼 하는 뜨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자기 멍멍이 또 막 뛰어오는 소리 들리시죠? 제가 말만 하면 이래요. 전화를 해도 그러고 제가 말을 하면 저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한 주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뜨개멍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좀 칙칙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볼 것은 없는 그런 뜨개멍을 하려고 하는데, 뜨개멍 시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뜨개질을 하면서 수다를 떨고 여러분도 뜨개질을 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 일상부터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얘기, 제가 준비해 본 것들 또 얘기를 할까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어제부터 8월 11일 목요일부터 이제 학교를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학교를 가는 건 아니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제 생활은 또 어떻게 변화될까, 나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를 계획을 세우는 또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 학기, 아직은 여름이지만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쯤 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더 어제는 정말 바빴고요. 어제 첫날 수업이 있었던 날은, 어제가 유난히 조금 제 일로 또 좀 바쁜 날이었고, 그래서 어제는 약간 여유가 없었고, 오늘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아침도 조금 쌀쌀해서 강아지 산책하고 돌아오는데 여름 같은 기분이 아니라 벌써 가을인가 보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깥의 온도도 그랬고, 약간 분위기도 그랬고, 저의 마음의 여유도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제 일상, 저는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대강은 좀 정해져 있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시간은 늘 항상 빨리 가고요. 그리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되게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기도 하고, 뭐, 사람들마다 인터레스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여름에 이런 것도 해야지 저런 것도 해야지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뭔가 이렇게 계획적인 삶을 살기는 여름은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케줄이 아이의 스케줄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보통 여름이 아니라 학기 중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주니어가 되거든요, 하이스쿨. 그래서 2년 후면 제 삶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정신줄을 좀 잡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 나가려면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부이고 엄마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아이 스케줄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제 일이라든지 아니면 제 스케줄을 아무튼 거기에 구석구석에 넣고,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대학에 가고 나면 저는 완전히 자유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큰 걸 이루었다 이런 거는 없고, 제가 이제 이 안샵에서 일한 게 한 4년 되잖아요. 이게 뭐 팔타임 잡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어디에 가서 일을 한다는 그런 컨셉 자체가 저한테는 없었고, 애를 집에서 키우고, 그리고 뭐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저의, 그게 주가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이었잖아요. 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애가 조금 머리가 크고 약간 독립적이 되고부터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디에 나가서 잠깐씩 일을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그 일자리가 나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이 뭐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저는 항상 발전하는 삶을 사실 원하고, 제가 뜨개질 하는 것은 합의이지만 합의에서 조금 더 합의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것을 저는 늘 원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잠깐씩 일하고 뭐 애들 피아노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제든지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 뭐 일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나 이틀에서 하루만 일할래 하면 오케이 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잡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는 하겠지만, 제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그만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그만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하는 것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뜨개질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사실은 뜨개질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그냥 뜨개질을 하는 거일 뿐이지, 거기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팟캐스트 하는 것도, 이 유튜브 채널 만든 것도 그걸 이용해서 통하는 어떤 다른 아울렛, 이런 아울렛 저런 아울렛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 하나의 에디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주저리가 또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조금 머릿속으로 정리를 이제 해오고,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제 스케줄에 더하려면 제 스케줄이 좀 분명해야겠죠. 그래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니면 다만 30분이든 그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를 한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계획을 스페시픽하게 세워라,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란 그냥 그 마음만으로는 사실 우리 일상이 그렇게 한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걸 하려면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은 이 시간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약간 세세적인 계획들을 세워야지 정말 거기에 그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일상이라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가 학교 가는 날은 아침에 애가 이제 영교시 수업이 있어서 영교시 수업은 7시 20분에 시작이 되고요. 아침에 이제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싸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저는 한 6시 정도 일어나면 충분해요. 지금 먹을 걸 준비하고, 그리고 도시락을 싸고, 뭐 알람을 6시에 맞춰 놓는 거지, 6시에 눈을 번쩍 떠서 일어나는 건 또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바쁘죠. 집에서 한 7시 좀 전에 나가면 아침에는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가는 도로는, 그래서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별로 그닥 많은 변수는 없었고, 도로에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면 보통 한 6시 55분쯤 나가면 그냥 거의 그 시간이고요. 거의 그 시간 한 18분 뭐 이렇게 7시 18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저는 이렇게 보통 약속 시간에 일찍 가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애도 약간 그렇게 데려다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빠듯하게. 그리고 집에 오면 한 7시 40분쯤 돼요.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40분은 거의 돼야 집에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가고요. 그게 한 30분 정도 걸리죠.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1시간 정도 걷다 오고요. 멍멍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오전 스케줄이 많다 그렇다면은 30분 정도 걷다 와요. 그러면 한 8시 15분?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뭐 세수도 잠깐 하고 뭐 이런 걸 하면 한 8시 20분? 뭐 이 정도로 잡고 갔다 오면 아침 요가를 해요. 요가는 되게 오랫동안 제가 해오던 건데, 이제 그것도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또 한동안 안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6월 달에도 열심히 했었고, 6월 달이 아니라 7월 달에도 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멈추긴 했는데, 지금 8월 1일부터는 이제 30일 챌린지 해가지고, 제가 잘 따라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에 요가 위드 에이드리언이라는 분 30일짜리로 되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제가 그때마다 조금 이지하게 가고 싶다 하면 좀 쉬운 거, 조금 힘들게 하고 싶다 하면 또 조금 더 힘든 거,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팬데믹 전에는 요가 스튜디오를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2번씩. 그게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 되는. 그런데 이제 팬데믹 나고 나서 지금 다시 요가 스튜디오를 열긴 했는데, 아직까지 인도에서 하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하기는 조금 벅찰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냥 집에서 하는 걸로 앞으로는 계속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커밋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침에 요가를 한 3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나면 한 9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간헐 단식을 조금 한 지가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됐어요. 간헐을 작년 한 여름부터 시작했나 그랬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잠깐씩 해이해지는 타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기본적인 이유는, 주된 이유는 일단 저녁 늦은 시간에 뭘 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체중을 조금 감량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헬스 베네핏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간헐 단식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나이살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메노포즈도 오고 폐경도 오고 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그닥 그렇게 잘 먹지 않는 이상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고, 제가 많이 먹는다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배고프면 막 먹는 스타일,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헤비도 좀 줄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좀 단식을 시작을 한 거고, 저는 보통 16-8 해가지고 16대 8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6시간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을 먹는 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게 정 힘들 때, 정말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 8시간 안에 한 끼밖에 못 먹었다던가 뭐 약간 그럴 때는 12대 12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10시에서 6시까지 먹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까지 하고 나면 9시, 그리고 그때부터 뭐 설거지하고 아침 준비하고 하면은 거의 10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면은 아침을 먹고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제 시간이잖아요. 그때부터 한 애 픽업하러 가는 시간, 이제 매년 스케줄이 다르고 픽업 시간이 다르고 사실 매일 픽업 시간이 달라요. 캘리포니아의 그 학교, 공립학교의 학교 스케줄은 정말 조금 거지 같다고 해야 되나요? 말이 좀 험하게 나오긴 한데, 저희 아이가 엘리멘트리 스쿨하고 미들 스쿨은 차러 스쿨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차러 스쿨은 약간 반반 공립 사립 중간 느낌 정도 돼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정도는 같은 시간에 맞춰줬단 말이에요. 뭐 3시 15분, 뭐 2시 45분 이렇다면 그 해는 그냥 그 시간인 거예요. 특별히 학기 말이라든지 그러면은 한 주 정도는 다른 스케줄이 있죠. 일찍 끝나는 스케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같은 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제 그 퍼블릭 공립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스케줄을 보면 제가 봐도 한심해요. 근데 나름 이유가 있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수업이 1시간이다 그러면 뭐 8시에서 9시, 아니면 8시 반에서 뭐 9시 반, 뭐 조금 여유를 둔다면 뭐 8시 35분에서 9시 35분, 아니면 뭐 9시 15분에서 10시 15분, 이런 식이 아니고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뭐 10시 23분에 끝나서 뭐 5분 동안 리셋을 하고 30, 뭐 이렇게 5분 쉬고 나서 뭐, 그러니까 끝에 숫자리가 막 2에서 끝나는 거, 12, 뭐 23, 막 47, 막 이딴 식으로 끝나요. 피리어드가 정말 너무, 그러니까 애들도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물론 애들은 학교를 그 시간에 가면 그 벨이 울리니까 그거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스케줄 보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도 지금 월요일 시간이랑 수요일 금요일 시간, 화요일 목요일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신 차리고 그 학교 픽업할 때까지는 사실은 제 시간이죠. 근데 이제 제 시간이다 하면 그 안에 제가 주부로서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청소, 빨래, 그 다음에 설거지, 그리고 그로서리 쇼핑. 그거는 제 메인 잡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이펙티브하게 하려고 하죠. 뭐 어느 날은 빨래를 한다든가, 뭐 매주 무슨 요일은 빨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주 무슨 요일은 어디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로서리 샵은 뭐 애 픽업 바로 1시간 전에 나가서 한다든가, 좀 약간 이렇게 같이 묻어서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스케줄,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목요일은 아침에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클래스는 11시 15분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뭐 한 2시간짜리 스웨터 클래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30분짜리 니링 헬프 클래스도 있고, 그렇게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클래스가 있어서 보통 그 시간 한 11시 15분에 시작이라면 집에서 한 10시 45분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9시에서 10시 45분 정도까지 이제 제가 아침을 먹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으로 거의 다 소비가 되죠. 만약 빨래를 돌린다면 빨래를 일찍 돌리고, 뭐 중간에 빨래를 접는 시간, 드라이어에 말리고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그 사이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되게 바빠요. 특히나 스웨터 클래스가 있는 목요일은 2시간 정도 클래스를 하니까 1시 15, 11시 15분에서 1시 15분에 끝나면, 목요일 날은 애를 픽업을 2시 40분에 픽업을 하면 그게 시간이 애매하게 남잖아요. 1시 15분에서 2시 45분. 그래서 운전하는 시간을 빼면 한 1시간 정도?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그로서리를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뭐 살 게 있다면 그럴 때 밖에 있으니까.
그로서리도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픽업을 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피아노 레슨이 있어요. 또 3시 반에. 그래서 학교 끝나고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우유라든지 뭐 이딴 거는 살 수가 없죠. 좀 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 좀 특히나 여름 같은 때는. 그러니까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 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제 너무 바빴던 게 아침에 가서 수업을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 제 일상을 하고 아침에 클래스는 11시 15분에 있는데 또 프라이빗 레슨이 10시에 있어가지고 밥을 10시 전에 또 먹고 9시 반쯤 집에서 나가서 프라이빗 레슨을 한 다음에 스웨터 클래스를 하고 끝나고 애를 그 사이에 또 그로서리 가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서 사고 그 다음에 애를 픽업하고 끝나고 바로 그 피아노 레슨을 갔다가 집에 오니까 5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떤 날이었냐면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지금 여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첫날 그런 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줄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뜨개질을 하면서 할게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렸던 도너라는 스웨터고요. 지난번에 요 팔 한쪽을 뜨고 있었고 바디가 요만큼이었고요. 실이 얼만큼 될지 잘 몰라서 실은 제가 필요한 만큼 사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팔을 먼저 떴어요. 그래서 팔은 그 사이에 다 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바디를 다시 잡기 시작해서 바디를 뜨고 있어요. 이거는 퀸센코의 스페로 스포트웨이트의 100% 리넨 얀으로 뜨고 있고요. 다시 이제 제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좀 많이 바쁜 날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피아노 레슨 하는 분이 지금은 딱 한 분이에요. 제가 막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팬데믹이 있었고 해서 팬데믹이 있는 동안 제가 다 끊었고요. 일단 모두 다 집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줌 레슨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이해져서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애도 집에서 줌으로 클래스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도 집에 있고 아직도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피아노를 다 끊었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하시는 분은 팬데믹 바로 직전에 피아노를 배우겠어요 하고 오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팬데믹이 시작돼서 모든 게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이제는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만 하고 있는데 그분 지금 아침 8시 반부터 하거든요. 이제 여름에 시간 옮겼는데 그 시간이 좋다 하셔서 저도 가능하고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스케줄이 다르겠죠. 뭐 정 안 될 때는 이제 요가를 오후에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오늘 만약에 요가 같은 경우도 아침 시간에 내가 요 시간에 하겠다 하고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면 또 못하게 되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뭔가 일을 하려면 공간이 따로 주어져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매일 하겠다 그러면 운동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운동을 한다는 건 그 생활 자체가 이미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려면 운동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가를 하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만 요가를 하자.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렇게 해놔야 시간도 이렇게 내가 매일 몇 시에서 몇 시는 요가 하는 시간이다라고 정해놔야지. 아우 귀찮으니까 조금 이따 할까 하다 보면 쉽게 안 하게 돼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시간을 잘 분배해서 쓰는 것을 사실은 좀 즐겨서 하는 편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드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 패턴 라이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은 안 생겼고요. 이것도 하나의 익스큐즈죠.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뭐 매주 몇 번, 며칠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는 내 일을 하자. 이제 그렇게 되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직 세세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아이디어도 있고요. 지금 패턴을 만들 아이디어가 있고 실도 생각해 놓은 게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풀 오버 그냥 스웨터 패턴을 지금 하나를 쓰려고 생각 중이고요. 지금 양말 패턴도 하나 쓰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계획과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27분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한 9시 반쯤 됐을 것 같고요. 요가를 마치고 원래는 이 시간에 뭐 설거지를 하고 아침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하다 보니까 막 부엌이 어지러우니까 치우고 이제 아침 먹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아침을 조금 더 늦게 먹겠죠. 금요일이고 오늘은 별로 그닥 바쁜 일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뜨개 멍은 집에서 최대한 집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조금 약간 그 프라이빗 레슨이 많아지고 제가 웬만하면 가게 가는 날 티칭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엔 제가 불가능하고 토요일 오후를 2주에 한 번씩은 비워놓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카메라가 아니라 이건 아이폰이지만 이거 뭐 지지하는 거 이거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 그래서 에피소드는 가게에서 찍고 뜨개멍은 집에서 찍자.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힘들어져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조금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아직 자고 있고 2주에 한 번은 금요일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일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찍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 해야 할 일을 마쳐야 저는 좀 뿌련한 편이기 때문에 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여름 동안에 하고 있던 리딩 챌린지가 있잖아요. 서머 리딩 챌린지 그 로컬 라이브러리에서 하던 그거의 기간이 내일 8월 13일 날 끝나요. 그리고 저는 어제까지 서머 리딩을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새로운 책을 오늘 읽기 시작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끝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업데이트를 잠깐 할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점검 끝나고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이 책,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이 책은 제가 7월 4일 그때 가족들하고 산타클라라에 갔었어요. 그날이 노는 날이고 다들 계획이 없고 그리고 뭐 집에 있으면 매일 똑같은 날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쉬는 날에 뭘 하자 약간 이런 주의예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고 평일날은 일을 해야 하는 거고 또 아이는 학교를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2년이면은 졸업을 하고 이제 자기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래서 조금은 그 같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부쩍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쉬거나 뭐 그런 날은 웬만하면 뭘 하려고 해서 요번에 그 인디펜던스 데이 때도 불꽃놀이 이런 건 예전에 많이 봤고 그래서 산타클라라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시장을 보고 그리고 오자 했는데 요즘에 저희 아이가 약간 산타클라라 가자 하면 좋아하는 이유가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어뮤즈먼트 파크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혼자서도 가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예전에는 뭐 한국 음식도 별로고 그로서리 쇼핑하는 게 뭐 재밌겠어요 티네이저가.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둘이 보통 가고 그리고 애는 집에 있고 뭐 그랬는데 자주 가지는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이나 갈까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7월 4일 때 가자 그래서 갔는데 북스토어가 오픈을 했더라고요. 북스토어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 북스토어가 한 곳이 있는데 약간 그 종교 서적을 다루는 그 교회 종교 서적을 다루는 약간 그런 작은 북스토어인데 되게 신간들을 많이 갖다 놓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에 새로 나온 책들이 뭔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제가 뜨개 멍 시간에 이런 책이 있대요. 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보여서 그냥 사실은 샀어요. 만약에 안 봤다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온라인에서 사서 봤을 책은 아닌데 그냥 익숙한 책이기도 하고 그냥 거기 있어서 쉽게 딱 어, 사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얇은 책이긴 한데 가격은 비싸요. 한국 책을 미국에서 사는 건 되게 비싼 일입니다. 이게 20불 45센트. 이걸 이게 사실 구글 한국 책을 미국에서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하면 이북으로 사서 보실 수 있는데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시면 한글로 타입을 해서 하시면 책 이름을 구글 플레이에 이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사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책은 제가 굳이 사서 보고 싶지 않은 책 아니면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북도 많이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이북이 훨씬 저렴하다. 그러니까 소장을 하실 거가 아니라면 이것 같은 경우도 이북에 있어요. 구글 플레이닷컴에 들어가셔서 이걸 검색하시면 책이 있어요. 5불 9군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피지컬 북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게 다 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읽고 두 번은 안 읽겠다 하는 책이라면 굳이 이렇게 사실 필요는 없겠죠. 뭐 쌓이고 쌓이고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신다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어 북스토에 가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책을 볼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피지컬 북을 제가 이 책을 보지 않았다면 안 샀을 거고 그렇다면 읽지 않았겠죠. 제가 굳이 이북으로 사서 읽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책값이 이것보단 저렴할 테니까 사서 보셔도 되고 라이브러리에서 빌려 보셔도 되고 이북으로 사서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나는 북스토어가 가까이 없어요. 한국 북스토어가. 그런 분들은 근데 꼭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북으로 사서 읽으세요. 이북에 모든 책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즐겨 사는 그 한국 책 즐겨 사는 반디 US 반디북 거기 웹사이트에도 모든 책이 다 있진 않아요. 한국에처럼.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몇 권 주문하고 싶은데 거기에 만화책이 있거든요. 만화책을 전 즐겨서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진달래 헬스 여성 전용 진달래 헬스장 뭐 그런 그 만화책을
읽고 싶은데 반디 US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모을 때까지. 이북으로도 안 나왔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웹툰으로 오랫동안 연재하던 건데 그게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실용선대 책이 아닌 만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운동하는 것들 되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해서 아무튼 그 만화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 책 읽었어요. 읽었는데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소설 아니고 넌픽션이고요. 에세이집이죠. 그리고 저자가 심혜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번역하시는 분이에요. 이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분은 원래는 그 도서관의 사서로 일을 하시면서 언어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신대학의 언어 그 과정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분이죠. 제 기억에는 국문학과를 졸업하신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시면서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고 그냥 그 일을 쭉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하시는 동안에 이제 다른 책을 되게 좋아하셔서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원서로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외국어 대학 그 통신대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습득하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하시게 되게 된 거죠. 되게 이제 지식이 많으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되게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책 읽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 좋아하시는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라는 공간이 이런 뭔가를 배우기에 되게 좋은 공간이란 얘기도 있고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면 대부분이 책 얘기 이제 배움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자기가 이제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스페시픽한 언어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했을 때 얘기, 뭐 프랑스어를 공부했을 때 얘기, 중국어를 또 공부했을 때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세세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뭐, 이건 이런 거를 배울 때 뭐 이런 부분이 어려웠고, 뭐, 여기는 이런, 뭐 한국어와는 달리 뭐 이런데 이런 거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그 언어를 배우는 부분은 조금 지루했기도 해요. 왜냐면 되게 자세히 쓰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의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방법이 저와는 되게 많이 달랐다는 거. 저는 이제 뭔가를 공부하겠다 하면 저 스스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하면 분명히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항상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것도 그렇게 하셨고, 어, 그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많이 갖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면서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독서 모임을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름에는 여름에 이제 다들 바쁘시고 한국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국 분 두 분 해가지고 저희 세 명이 책 북클럽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소수이기도 하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마음이 맞는 분들이랑 한다고 일단 세 명이서 하고 있고 그게 한 1년쯤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은
그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일반적인 북클럽은 사실은 다 선뜻선뜻 이렇게 좋아요 라고 말을 못했던 게, 일반적인 북클럽의 경우에 보통 책을 한 권을 정해가지고 그 책을, 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는 게 북클럽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느 북클럽이든. 그런데 그 공통점을 찾는 게, 세 명인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나왔는데 계속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저는 책잇 아웃, 예스24에서 하는 책잇 아웃을 되게 오랫동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예전에는 삼천포 책방, 그리고 지금은 삼자 대책 이렇게 바뀌었는데, 세 분이 나와서 각자 자기가 읽은 책을 얘기하는 그런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각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도 되고, 그리고 그 책을 다른 책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나누면서 그 다른 사람이 읽은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책이 제가 읽은 책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주체는 그걸 통해서 책을 좀 읽자 하는 그런 거였고, 나 혼자 책을 읽는 것도 충분히 즐겁고 재밌지만 같이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책을 읽게 되고, 뭐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아이디어를 한 가지를 받은 게, 이분은 그냥 재밌는 책은 읽겠죠. 근데 정말 나 죽기 전에 이 책은 좀 읽고 싶은데, 이 책 엄두가 안 나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고전 같은 게 또 특히나 그렇죠. 저도 읽고 싶은 고전이 많이 있어요. 뭐 죄와 벌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그런 책들, 노인과 바다, 이거 아직 저 안 읽어봤거든요. 막 그런 책들 읽고 싶은데, 그거 아니어도 읽고 싶은 책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고, 뭐 분량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선뜻 손을 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의 경우에 이분은 모은대요, 사람을. 그 책 읽을 사람. 그래서 모이면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그럼 오늘은 뭐 몇 페이지까지 읽고 모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모여서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읽겠죠. 내가 이게 숙제로 주어지면 그 시간을 내기는 어렵지만, 모여서 같이 읽으면, 그냥 모임에만 나가면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그냥 그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래서 도대체 이 모임이 몇 번이 필요할까를 가늠을 못하지만, 처음에 모인 날 같이 한 번 읽고 나면, 이 책을 한 번 모였을 때 이만큼을 읽는구나,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강 윤곽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6주면 끝나겠다, 뭐 약간 그런 계획들이. 그래서 물론 이분도 이제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모임이 쉽지 않을까.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금 그런 교류가 많은 사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 이제 로컬 라이브러리나 어디 이제 광고를 해서 그걸 원하시는 분이 있나, 그래서 새로운 모임을 하나 만들까 또 생각 중이고,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모임에 한 텀 정도는 그런 걸 해볼까. 그래서 이걸 총 읽고 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거에 요 20불 45센트가 아깝지 않았다. 그렇지만 읽어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을만 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 읽었고요. 그닥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끝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제가 예전에 파친코 읽고 나서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어요 했죠. 이스트 오브 에덴 by 존 스타인백.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스타인백 책은 되게 많이 읽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좀 특별한 카피를 사기도 했고 이 책을 워낙 좋아하고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까지는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읽은 책이고요. 이제 각 읽었을 때마다 각기 다른 시각에, 각기 다른 제 나이에 각기 다른 시점에서 읽었던 책이고요. 확실히 느낌이 좀 달랐고 조금 더 깊이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을 캐치하기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분량이 많은 책이잖아요.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게 한 끝까지 보면 601페이지짜리고 아무튼 다 읽었어요. 좋았어요. 좋았고 이제 이 책의 주제는 죄, 특히나 원죄, 그리고 약간 카인과 아벨,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게 가장 큰 주제를 포함하고 있죠.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었는데도 소장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한글로 2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읽은 건 요번이 처음이고요. 여기 뭐가 있네. 영어로 읽은 건 처음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책은 조금 특별한 카피를 갖고 싶어서 펭귄 클래식의 이 오렌지 컬렉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걸 사봤던 거죠. 그래서 좀 읽는 동안 좋았고 일단 캐릭터 자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뇌는 무엇일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를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파친코를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을 거예요 하고 사고서는 안 읽고 있었죠. 물론 다른 책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것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작정하지 않으면 안 읽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냥 리딩 챌린지 동안 읽자 해서 이 책을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권을 마지막으로 여름 리딩 챌린지는 끝이 났고요. 총 한 37시간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여름에. 그래서 이게 6월 초부터 8월 13일까지 하는 거였는데 이제 목표는 하루에 20분씩 읽으세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16시간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게 목표예요. 그 서머 리딩 챌린지는. 근데 뭐 저는 그거에 배도 더 읽게 됐죠. 이제 책들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시간을 채우면 책 한 권을 공짜로 하나 받을 수 있고 또 마지막에 8시간을 더해서 총 16시간이 끝나면 또 책을 하나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라이브러리에 가서 책을 픽업해서 왔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피엔스. 여러 가지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 읽은 책들도 좀 있고 궁금한 책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게 제일 무거운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한테 한 권이 더 있어요. 똑같죠? 똑같은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읽어야지 하고 사놓고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카피고 요번에 받아온 카피예요. 왜 있는데 또 가져왔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브어웨이를 할 거예요. 한 권이 더 있으니까 제가 산 걸 드릴 거고요.
라이브러리에서 받아온 건 리워드니까 제가 가질 거고요. 뭐 그래요. 그치만 똑같아요. 똑같은 카피고 안 읽어서 둘 다 깨끗하고요. 그래서 그럴 거고, 제가 오늘은 기브어웨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기브어웨이를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기브어웨이를 할 거는 요 책하고 요 실이에요. 요 실. 아무래도 책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게 명색이 뜨개질 유튜브 채널인데,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새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읽었고 잘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소장하고 있을 책은 아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하고 이 실은 트리뷰터리 아니라고 유카야인가 아무튼 저기 조금 캘리포니아의 저 북쪽이에요. 제가 항상 그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쪽에 그 핸드 다이 하시는 분이 다이 하는 야한 브랜드고요. 다이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울의 소스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요번에 얀합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얀합 컬러예요. This year.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 수 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여기 웹사이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보셔도 없고요. 이게 다 팔리면 구할 수 없어요. 저희 가게에 한 10개 정도 남아있긴 한데 이건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저희 가게 주인이 이제 이게 새로운 색깔이야 하고 저한테 그냥 한 타래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색깔보다 더 이뻐요. 작년 색깔은 벽돌 인스파이어드. 저희 가게가 벽돌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약간 오렌지에 브라운 빛이 도는 거라서. 그런데 이거는 색깔이 훨 귀엽죠. 사랑스러운 색깔이죠. 제가 이 뒤에 이거로 만든 샘플이랑 그런 거 이렇게 붙여서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스트림 싹 핑거링 웨이트 해서 색깔 이름도 와인 컨츄리라는 색깔이고요. 이거는 보자. 75% 슈퍼워시 메리노, 25% 나일론, 핸드다이, 3.5g, 아니 3.5아운스, 그래서 이게 100g짜리고요. 463야드, 425m. 그래서 요거를 같이 책과 기브어웨이를 할 거예요. 기브어웨이는 언제 뽑을 거냐면 다음 제가 뜨개멍 할 때 여러분 보시는 앞에서 뽑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느냐 하면 제 유튜브 채널 요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댓글에 이걸 원하시는 분이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책도 읽고 싶고 이 얀도 쓰고 싶은 분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책을 안 읽을 건데 이거는 갖고 싶다. 근데 만약 이거를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거는 읽고 싶은데 이거는 별로 못마땅해. 예를 들어서 나는 뜨개질을 안 해. 그렇다면은 저는 반대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줄 사람은 있어. 그렇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가 가능하신 분들한테 이걸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 댓글에 이 실로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실로 뭘 만들고 싶어요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양말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은 뭘 하고 싶어요를 적어주시고 그 맨 밑에 기브어웨이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남겨주시면, 그 말을 안 남겨주시면 제가 포함을 안 시킬 거고요. 어차피 제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아요. 근데 기브어웨이를 하니까 좀 달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 뭘 하고 싶어요? 1번, 2번은 기브어웨이 참여하고 싶어요. 그거 두 가지를 포함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뭐 며칠 날 그걸 끝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한 거는 이제 제 팟캐스트, 제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쓰셔야겠죠. 왜냐면 그걸 찍는 동안 제가 뽑을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기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퍼시픽 스탠다드 타임으로는 한 전날 목요일 오늘이 12일이니까 26일 날 제가 찍을 것 같은데 그럼 25일 날 정도로는 파티스페이스를 해주셔야지 제가 포함을 시키겠죠. 제가 뽑고 나서 그 밑에 적어 놓을게요. 그 해당하신 분, 누가 이기신 분이 누구신가, 이거 기부에 당선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끝났다는 것도 적어 놓을게요. 그 말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을 달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그 뽑고 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부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 사신 분도 괜찮고 한국에 사신 분들도 괜찮고 다른 나라에 사신 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제가 약간 두려워하는 건 뭐 베트남에 살아요, 아니면 뭐 프랑스에 살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주소를 그 나라 말로 써야 하잖아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챌린지라, 가능하면 영어권이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영어권이나 한국이면 좋겠고요.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막 배송 안 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기브어웨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언젠가 이 책을 기브어웨이로 제가 할 거예요. 이것도 물론 원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거 책하고, 그리고 특별한 이 실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옐로우, 블루, 핑크, 펄플 예쁘죠? 근데 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뜨개질보다는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뜰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것도 지금은 스타키넷이지만 이게 사실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줄을 뜨고 뭘로 바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또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뜨개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걸 빨리 떠야지 이게 또 F4가 돼 있죠. F4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올게요. 한 주 잘 지내시고, 한국은 지금 막 홍수처럼 막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엄청 나던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피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코비드 조심하시고 물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